제가 이제 지금 대충 갑부터 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거하고 연관을 시키면요 이제 재밌는 게 많죠. 저 사람이 일간이 병화다.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와서 난리를 쳐요. 사무실에 와서. 근데 이 양반 사주를 알면요 이해를 해요. 아, 저 양반 지금 와서 막 난리를 치지만 내일 되면 또 사과할 거다 하면 뻔해요. 계일간은 남의 비밀을 잘 이렇게 파헤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은 특징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막 계속 뭘 물어요. 어디 가도. 근데 아, 이건 이분 특징인 거 하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알아야지만 풀리니까. 머리에 다 이해가 가야지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만약에 경금일간인 사람이 어디 딱 와서 야, 여기 사무실은 이거 고치고 막 합시다. 자기가 혼자 참 기분 나쁜 얘기인데 막 고칩시다.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이분 기질이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싸움이 생기죠. 어떤 모임이 있는데, 새로운 모임이 생겼는데, 누가 갑자기 화를 내고, 여기 뭐 분위기 안 맞고, 뭐 취지가 안 맞고, 막 말을 한다. 대부분이 이제 이 이간인 분이 있는데, 말을 막 해놓는데, 하루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악의가 없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처음에 기분 나쁜 것 같지만, 실제는 대타는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이 막 그러면요. 여기 정일가는 가만히 있으면서요. 그래, 뭐, 맞아. 동정해주다가, 그 다음날 와서 또 반성하면, 그래, 그것도 맞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두 양반 다 이제 그 어떤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여기는 정화인 경우는 실수를 잘 안 해요. 이 무토일간이, 자, 우리 한 예를 들어보자. 재미있게요. 갑일간의 사람하고, 무토일간의 사람하고 병화일간의 사람하고 또 경금의 일간의 사람이 넷이 만났다 치자고요. 하나 더 넣을까요? 뭐 기도 넣자고 이렇게 해요. 5명의 사람이 만나서 어떤 모임이 있다.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한번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은가 보면요. 묘하게 자기 일간하고 비슷한 불의 사람도 쭉 같이 어울리게 돼요. 내가 신금이면 이상하게 내 주위에도 신금이 많고 내가 경금이면 경금이 많고 하여튼 묘하게 돼요. 아니면 격이 비슷하던가 좀 비슷한 길이 모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모이다 치면요. 자, 여기서는 이 양반이 이제 하겠죠. 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자라고 먼저 탁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양반은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에서 회장이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그럼 회장이 누구냐면요. 이 양반은 당연히 나서고 싶어요, 자기가. 이 스타일이요. 예, 무일간이 나서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양반은 드디어 자존심이 좀 약간 상해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일간은 뭐냐? 자기 욕심 없거든요? 그럼 딱 보고, 아니야, 이 문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딱딱 잘못된 말도 정확히 말한다고요? 체계적으로 하고 투표는 이렇게 하자 하고. 투표는 뭐 몇 대 몇 어떻게 하자 다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일간은 뭐냐? 여기 가서 얘기를 해요. 얘가 좀 문제 있지? 여기 가서 물어봐요. 얘도 좀 문제 있지? 여기 가서 별로 얘기 안 해요. 여기 또 와서 누가 맞을까? 거기서 판단을 또 한참 하게 돼요. 그럼 마지막 싸움은 두 양반이 싸움을 벌이겠죠. 그래서 이 양반이 투표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엎어버리려고 막 그래요, 여기를. 그러니까 특질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은 물론 무토일간이 다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완벽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투표하니까 목극토하듯이 왠지 이 양반한테 지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이 양반한테 부회장은 줘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게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양반을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의 행동에서 회의가 참 잘 이루어져요. 근데 마지막에 일을 하다가 여기서 막 실패하죠. 누구를 데려오느냐. 조직에 문제가 많다. 진짜 안 돌아간다.
이러면 이제 임일간을 데려와요. 우리 좀 협회 좀 기획 좀 해줘 하고. 이게 너무 안 돌아간다 하고요. 그러면 이 양반은 와서 간단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커졌어요. 엄청 커지니까 드디어 이 감목 일간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내부에 문제도 많고 사람이 배치도 해야 되는데 누굴 써야 될 것이냐. 그럼 다시 또 모시고 와요. 이런 일간인 사람이 들어오면은 구성을 잘 맞춰서 아주겠다. 그래서 이게 실제는 알고 보면 좀 재밌는 얘기예요. 괜히 기호 쓰면 어려운데 이렇게 쓰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되니까 드디어 감목 일간은 비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서인 이 을목을 또 비서로 채용하게 되고 이렇게 보면은 사주라는 게 사회생활하고 거의 같은 얘기예요. 달리 보면 어려운데 학교 다닐 때 미화부장 있잖아요. 미화부장 깔끔하게 하는 거 거의 이 무토일간 하면 대부분 잘해요. 아주 완벽하게 딱 청소 깔끔하게 해놓고 다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 어떤 반에서 무슨 잘못된 문제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 다 이거 책임지고 가서 맞아요. 책임감은 강해요. 둘 다 강한데 여기는 완벽함으로 강한 거고 여기는 원래가 스스로 강하고 싶어 해요. 사심 없는 이 병화는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감정 기복만 심하다가 남의 일만 다 도와주고 남는 게 없이 실속이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병화는 묘하게 자기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실수를 막 이해하고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묘하게 이 임계의 일간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머리 쓰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알고 보면은 되게 그 논리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격을 설명할 때 순서를 하나 둘씩만 이해해 주면 되는 게 자, 말을 바꿔보자고요. 편재의 사람은 좀 활동력이 강하고 유통을 좋아한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정관의 사람을 만났다 치자고요. 자기는 무슨 사업을 막 편법도 하는데 편법 일종이에요. 여기는 편법을 얘기해도 안 통하네요. 그러니까 야 장부는 이건 이렇게 만들자 하고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빼보자 하고 말을 하는데 이 양반은 회사 직원인데 아니에요.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슴 답답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싫은 거예요. 살려면 제대로 벌고 살지 뭐 이렇게 편법을 쓰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게 갑부터 개까지 일간을 염두에서 쓰면 더 쉬워져요. 요걸 염두를 안 두고 하면요. 요걸로만 이야기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이 막 추격대가 하는데 가운데 식신이 딱 끼면 이게 좋아져요. 야, 그지 말고 화해하자. 둘이 만나. 술 먹자. 그 매일 이 양반이 이제 가운 중재하죠. 중재 이렇게 말로요. 여기에 상관의 사람이 와 있다. 둘이 싸우는데 자기의 논리로 막 설명을 해요.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결론이 자기 밑에 다 들어오면 이제 일하는 거죠. 무토일간이 자기한테 안 맞으면 없는데 있잖아요. 무토일간의 상관이면 그러한 기질이 더 강하겠죠. 그런데 무토일간에 식신이라면 없는 기질이 거의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토도 다 그러냐? 아니다. 무토 중에서도 상관이면 엎어버리는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여기 그거죠. 지진이 생겨도 수분이 많은 땅 이런 데 생기면 큰 문제 안 생겨요. 꼭 보면은 아주 그냥 건조한 땅 있잖아요. 단단한 바위 같은 거 이런 게 지진이 딱 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토는 땅은 땅인데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묘한 이런 게 생긴다. 이러한 특질을 쉽게 좀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파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갑에 자가 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갑에 인이 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뭐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자, 갑에 붙을 수 있는 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붙죠, 6개나. 그러면 갑자의 기질과 갑인의 기질 다 달라지겠죠. 자, 쉬운 얘기로 갑의 인 그러면요. 갑목에 목이 붙어버리니까 더욱더 강해져요. 일단 자기가 상당한 자존심이 계속 강해진단 말이죠. 요게 갑오는 정화였죠. 전기가요. 그러면 목생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상관이지만은 지난번에도 이제 막 질문을 냈지만 이것이 상관이냐 식신이냐. 물론 상관은 상관이지만 같은 양이니까 내포된 식신의 기질이 있겠죠. 이 속에. 그래서 갑오는 남한테 자존심이 강하지만 동시에 정을 많이 베풀어줘요. 사람이 정이 많고 갑오 일주의 남자면요. 정이 많고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모를 참 잘 가꾸거든요. 또 외모도 잘 가꾸다 보니까 묘하게 인기가 좋아요. 이래서 여자 문제가 많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죠. 또 갑인은 얘하고 같은 동기운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집 더욱더 강해진다. 갑진은 저번에 했지만 백호 대사이라 했으면요. 백호 이 속에 무토가 있지만 이렇게요. 바로 위에 을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운이 내포되어 있다.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이게 하나가 갑의 하나가 설명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파생이 돼가요. 갑실은 또 다르고 또 갑술 다르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제 드디어 혼란스러워지는데 그거를 한번 쉽게 이해해보자고요. 갑자 그러면요. 여기에 정기는 물론 개예요. 초기는 임이겠죠. 개니까 정인의 면이 있죠. 그런데 임을 가만히 보면 얘가 원래 양이었으니까 요 기질도 내포되어 있어요. 편인이 기질이. 그러면 갑자 이러면 어떻게 마음이 생기느냐. 자, 남한테 자존심이 강하고 항상 앞설러가는 면이 있는데 묘하게 이러한 기질이 있어요. 남에 대한 배려심이 많지요. 배려심이 많다 보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또 여자한테 인기 좋잖아요. 어디에서 장을 하면서 사람한테 배려심이 좋으면 인기가 많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여자 문제가 많아진다. 이러한 논리가 나오는 거 자꾸요. 마찬가지로 이제 갑신 하면요. 금이 목을 극한다. 금이 목을 극하니까 이상하게 다리의 통증이라든가 뼈의 통증이 많이 온다. 이러한 말이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알고 보면 이게 좀 쉬운 얘기인데 원리 모르고 보면 이게 도대체 외우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갑수, 그다음 요거는 또 다른 말로 이거잖아요. 편관이요. 여기에 비견이면 얘는 편관인데 나서기를 좋아하면서 편관 좀 거친 면이 있죠. 거칠다 보니까 나가서 남자인 경우는 막 싸움도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갑술 하면요. 요거 자체가 편제죠. 자존심 강하고 나서기 좋아하면서 이러한 편제의 기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60갑자 설명할 때 통변은 미리 내가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통변이 돼야지만 60갑자가 좀 더 이해가 쉬워져요. 그거 모르고 하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여기서 알 거는 이거 하나죠. 갑부터 개까지의 기질은 이러이러하다. 이거 하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 둘씩만 붙여주면 돼요.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를 할 거 가지고 그냥 미리 하나 둘 설명해 주는데 요게 좀 돼야지만 돼요.
자, 이러한 계일간이 있으면은, 자, 계일간은 일단은 머리는 좋지요? 머리는 좋은데 소극적이란 말이죠. 또, 암기력이 또 좋아요. 이렇게 쭉 몰려서 강하지요? 강한데, 이게 얘하고 얘가 같으면 겨울을 안 보는데, 그러면 무엇이 강하냐 막 사방 보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강해서 엉뚱하게 이러한 면이 있다면, 식신의 기질이 강하다면 이 사람이 계일간에서 남을 들춰내는 모습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머리 좋은 상태에서 표현 잘하니까 사실은 운만 좋았으면 공부로 대상을 사주죠, 원래는. 그러니까 요 파트별로 진짜 많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갑부터 개를 쭉 보고도 그 다음에 격이 나왔죠. 격을 이해하고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부터 보자. 그리고 강약을 따지자. 그 다음에 격을 보고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보고 일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일주를 보고 아 기본적으로 이러한 면이 있구나 라고 보고 두 번째 강약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격이 뭐냐. 이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향후에 용신 없으니까 운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사람에서 파악이 돼요. 아, 이러한 성격의 이러한 사람이구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파악이 되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태음인 한의원 가서요. 체질이 뭡니까? 당신은 태음인이라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플 수 있고 어디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하나 없이.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드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다란 말이죠. 자,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직업 취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부부생활 어떻고 이 정도 나왔으면요. 이미 향후가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미 이걸 훨씬 넘어서는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공부하신 분들이 자 마지막까지 용신이 어렵다. 그걸 일단 빼고라도 이만큼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 되면 나머지는 그 다음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용신을 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니까 차는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총이 있는데 총알이 있어야 쏘죠. 그 총알이 뭐냐, 이게 다 기본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운에서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의 문제보다는요, 이것이 어떻게 튈 것이냐, 성격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볼까요? 이 사람 성격이 이러한데, 향후 운에서 어떠한 운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이 양반은 이때 사고를 친다, 안 친다가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성격에서요. 성격을 모르면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원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이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때 용신이 이래서 이때 돈을 많이 까먹을 것 같다, 사업을 해서. 근데 원래 소극적이면요, 까먹어봤자 조금만 까먹고 말아요. 근데 반대로 성격이 아까 병화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큰 돈을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간단하게 당신은 한 30대 초반까지는 안 좋고 한 40대는 좀 필 것 같고 60대에 아주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면요.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나는 운이 좋은데도 왜 지금은 이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운이 참 나쁜데 나는 왜 더 나쁘냐? 다른 사람보다. 남들은 나하고 비슷한 사주가 이만큼은 돼 있는데 나는 여기 푹 꺼져 있냐? 이 말을 설명할 때는 여기가 해당이 돼요. 성격을 모르고서는 사주에 대한 판단한다는 게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요거 알면은 향후 예측이 좀 쉬워지죠. 볼까요? 이 사람 운에서 훑어보니까 향후 흘러가면서 이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남편 바람 피우겠냐고. 그러면 그 남자분 사주를 봤단 말이죠. 사주를 보고서 나이가 한 45세에서 한 50세 사이에 이럴 여지가 있다라고 누가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의 사주를 보니까 물론 이때에 삼합도 되고 사방고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격이 정관격에다가 이러면 또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를 깨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필이면 일간마저 을목이에요. 이러면 사고를 치겠어? 사고 안 치죠. 그래서 무조건 요때가 합이다, 요때가 뭐 충이다, 이래서 이렇다, 이러한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동시에 일간이 강하고 약하고도 큰 차이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미리 어떠한 의미를 쓰이는지 판단을 알아야지만 향후 공부에 이게 아주 빨라져요. 모르고 보면은 맨날 강하다, 강해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약하다, 그럼 약해서 어쩌라고요. 일간이 약한 사람이면서, 일간이 약하면서 대부분 소극적인데, 반대로 이 일주 있죠. 갑의 일간이나 병의 일간은 일간이 약하면서도 마음에 겁은 많으면서도 행동한단 말이죠. 남이 주위에서 막 화를 내게 하면 확 나서는 면이 있어요. 괜히 가감해지려는 면. 특히 여자면 덜해요. 사회에서 남자는 강해진다 했을 남자인 경우에는 이상하게 교육을 받아서 또 나선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까먹어도 많이 까먹게 되겠죠. 남의 말을 듣고 일간이 강하다면 자기 주관이 있죠. 강한 와중에 남 얘기 아예 안 듣고 저질러보자. 병함이 또 저지르겠죠, 왕창. 무토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화 그러면 덜 저질러요. 원 성격이 차분하거든요. 개일간 마찬가지 차분해요. 서두르지 않는 거죠. 임일간 자기가 치고 빠질 때 알아요. 지금 가봤자 손해다. 그럼 딱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나는 전진 앞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에 살면서 참 흥망성쇠가 많은 분들이요. 이 병화 일조 참 많아요. 근데 그만큼 정이 많고 워낙에 뒤탈이 없다 보니까 아예 없으면 그만하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꼭 판단을 해야 돼요. 강약 판단도 하는 게 이러한 의미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면서 무조건 이런 격을 보지도 않고서 어떠한 특징인지 보지도 않고서 향후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 예측은 틀려요. 똑같은 언제 나쁠 시점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충이 왔는데 어떤 사주에 사하고 해가 충이 오면은 내추럴 여기죠. 내추럴요. 심장 뒤부터 해서 머리까지니까 여기까지 탈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특히나 약한 부위가 뇌 아닙니까? 이민일간이라면요. 이러한 충이 와서 이민일간이라면 내추럴 여지가 상당히 높아져요. 병일간도 높아져요. 그런데 개일간이면 이게 내추럴로 안 가죠. 그러니까 각 일간별로 똑같은 충이 와도 어디로 튈 것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모르고 하면 실수 많이 해요. 좌우충이 와서 단요증이 있다. 신경이 예민하다 했단 말이죠. 병일간이면 정말 단요예요. 잠시 얘기하다가도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좌우충에 기토일간이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심리가 좀 소극적이고 좀 그렇단 말이죠. 신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아요, 그냥. 소변의 말을 그냥 꾹 참게 돼요. 그럼 외견상 볼 때 단요증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별로 다 판단하는 면보다는요, 종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간의 특질을 일단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그거 파악하고 경나오고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아픈 게 똑같은 진술충이 왔는데 이러면 피부병도 생기고 위가 소화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일간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오게 돼요. 모르고 하면요, 그냥 왔으니까 당신 여기 아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병이 아주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강의 이만큼 마치고 제가 다음 강의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